자, 미루는 습관, 이제 그만 끝내볼까요? 중요한 일을 미루면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고 있지 않나요? 쌓여가는 업무, 시작도 못한 개인 프로젝트, 꼭 필요한 변화까지. 변명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죠. 나중에 할게. 동기부여가 좀 더 필요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만 그 적절한 시기는 절대 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단순히 시간 관리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루는 습관은 두려움, 고통,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죠. 미룰수록 우리는 더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쉬운 길을 택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룰 때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스스로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습관을 반복할까요? 왜 이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우리의 뇌에 있어요.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이에요.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더 잔인한 사실은 현대 사회가 이러한 약점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SNS, 알림, 짧은 영상, 끝없는 오락거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도록 유혹하죠. 우리는 단지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루는 습관에서 이익을 얻는 거대한 시스템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루는 습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우리가 외면해왔던 진실들을 마주할 거예요. 두려움, 자기 파괴적인 행동, 우리의 뇌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결국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행동하는 사람과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미루는 습관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루는 습관을 게으름이나 자기 절제력 부족으로 생각해요. 의지가 약하다고 자책하며 동기부여만 있으면 된다고 믿죠. 하지만 이건 겉핥기식 해석일 뿐이에요. 미루는 습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문제의 징후일 뿐이에요. 단순히 게으름이라면 어떻게 몇 시간이고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자기 절제력이 부족하다면 마감 기한에 쫓길 때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행동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행동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있어요. 미루는 습관은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우리의 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 또는 단순히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과제를 불편하게 인식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요. 고통을 피하려는 동물처럼 우리의 마음은 도피 경로를 찾죠. 갑자기 다른 모든 활동이 더 흥미롭게 느껴져요. 잠깐만 핸드폰 좀 볼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죠.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려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어요.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미룰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속삭이죠. 더 잔인한 사실은 미룰수록 더 쉽게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빨리 학습해요.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면 즉각적인 안도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자동적인 습관으로 만들어버리죠. 불편함에서 도망치도록 스스로의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피할수록 더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루는 습관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또 다른 요소가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무언가를 미룰 때 종종 그 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일을 완수하면 스스로를 다르게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공부를 시작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죠.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했던 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의 늪에 머무르는 이유는 시도하지 않는 한 실패는 단지 가상의 가능성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실수할까봐, 나를 드러낼까봐,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봐,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아요. 하지만 이 감옥에는 설계자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림자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내면의 방해꾼이죠. 이 숨겨진 적은 누구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전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루는 습관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당신의 뇌가 당신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변연계와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두 가지 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은 항상 일어나고 대부분은 잘못된 쪽이 이기죠. 이 전투의 선수들을 살펴볼까요? 한쪽에는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인 변연계가 있어요. 감정, 충동,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욕구를 담당하죠. 변연계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 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진화했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위험에 재빨리 반응하고 배고플 때 음식을 찾고 생명을 위협하는 불편한 상황을 피해야 했죠. 장기적인 사고를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다른 한쪽에는 뇌의 가장 이성적이고 진화된 부분인 전전두엽 피질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죠. 변연계가 즉각적인 편안함과 쾌락을 원하는 반면 전전두엽 피질은 발전, 훈련, 성장을 원해요. 지금 시작해야 해 라는 내면의 목소리와 5분만 더 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싸우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바로 이 싸움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변형애가 먼저 행동한다는 거예요. 빠르고 자동적이고 감정적이죠. 반면 전전두엽 피질은 느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즉 이 싸움을 인지하지 못하면 변연계가 항상 이긴다는 뜻이에요. 미루는 것이 쉬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 단지 진화론적 프로그래밍을 따르는 거예요. 노력을 피하고 불편함을 피하고 단기적으로 가장 즐거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사회는 이를 더욱 악화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는 변연계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예요. SNS, 알림, 짧은 영상, 가공식품, 게임, 이 모든 것들은 즉각적인 쾌락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시켜요. 과거에는 도파민이 음식을 찾거나 번식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성취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가능한 한 많은 도파민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도파민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만족에 중독되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이제 공부, 업무, 글쓰기, 운동처럼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변연계는 공황 상태에 빠져요. 위협을 감지하고 재빨리 더 즐겁고 쉬운 것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TV를 켜고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하죠.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냉혹한 진실은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통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락산업, 중독적인 알고리즘, 주의력 분산 문화.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단순한 승객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통제권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전전두엽 피질을 더 강하게 훈련시켜 미루는 습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적,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이해해야 해요. 다음 편에서는 두려움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우리를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우리의 꿈을 파괴하기 전에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미루는 습관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문제는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있어요. 당신이 미뤄왔던 모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중요한 업무, 개인적인 프로젝트,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 당신은 단지 행동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를 미루고 있었어요. 정말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의 항상 그 도피에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미루는 습관의 뿌리예요. 하지만 고소공포증이나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처럼 명확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위장된 미묘한 두려움이죠.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작용하는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두려움. 미루는 습관은 종종 행동하는 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생해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미루는 동안에는 원한다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야 하죠. 만약 결과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이에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다라고 속삭이는 두려움이죠.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미룬 일과 그 이유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 파괴적인 악순환을 극복해 나가요. 바로 여기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시작돼요. 자기 파괴는 우리의 뇌가 정서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변명을 만들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심지어 파괴적인 행동까지 하면서 두려운 것을 마주하지 못하게 하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갑자기 해결해야 할 긴급한 일들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갑자기 책상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하기 전에 좀 더 조사해야 할 것 같고,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간식을 먹어야 할 것 같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수록 이러한 프로그래밍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절제력이 없고 생산적이지 않고 무능하다고 믿기 시작하죠. 미룰 때마다 약하고 불안정한 자아를 강화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만약 이 두려움이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실패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진짜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이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에요. 실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어요. 미루는 습관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주의력 분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불편한 일을 피하기가 이렇게 쉬웠던 적은 없었죠. 오늘날 우리는 손끝에서 온갖 자극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어요.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죠. 과거에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던 것들이 즉각적인 만족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루도록 훈련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의 거대 기업, IT 공룡, 소셜미디어 플랫폼 모두 우리의 주의를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 바로 미루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생각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드,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그리고
내 취향을 정확히 저격하는 알고리즘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도록 설계된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낼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미루면 미룰수록 죄책감은 더 커지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중요한 일은 미루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바쁘지만 정작 이뤄내는 것은 없는 현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고 불안에 휩싸인 차에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통제하기 쉽거든요.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한 현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집중력을 되찾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고 파괴적인 습관을 버리고 하기 싫더라도 뇌가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력과 회복력, 그리고 불편함과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를 필요로 하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미루는 습관을 완전히 없애줄 강력한 심리 기반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초의 법칙으로 변형계를 속여보세요. 우리의 뇌는 불편한 일을 미루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 자동 프로그래밍을 속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초의 법칙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변형에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반응하지만 전두엽 피질은 몇 초의 시간만 있으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면 미루게 되지만 변형계가 작동하기 전에 행동하면 미루는 습관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모도로 기법으로 노력을 게임처럼 만들어 보세요. 우리의 뇌는 길고 지루한 작업을 싫어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얻는 보상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합니다. 25분 동안 집중해서 일하고 5분 휴식. 이 사이클을 4번 반복한 후 15분에서 30분 정도의 긴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몇 시간씩 일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25분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시작하고 나면 어느새 몰입하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해서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끊기면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미완성된 일에 대한 뇌의 집착을 활용하는 거죠. 글을 써야 한다면 한 문장만 쓰고 멈추고, 공부를 해야 한다면 책을 펴서 한 단락만 읽고 멈춰보세요. 미완성된 상태에 대한 뇌의 불편함이 다시 그 일로 돌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한 번에 다 끝내야 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가장 어려운 건 시작하는 것이지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세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나는 게으르다, 나는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나는 동기부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동기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정체성은 행동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계속